네, 안녕하세요. 2021년 6월 14일, 오랜만에 이제 좀 약간 휴식기에 들어갔다가 이제 방송을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획TV고요. 제가 뭐 쉬는 동안 주로 좀 다큐멘터리도 많이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책도 좀 그 부천에 알라딘이 있어요. 그래서 알라딘에 가서 좀 책도 좀 여러 권 샀고 또 책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나이를 들면서 이제 좀 집중력이 떨어지고 아무래도 요즘엔 유튜버나 이런 걸 통해서 정보를 많이 얻다 보니까 책을 좀 멀리하게 돼요. 근데 원래 책을 가까이 해야지만 이제 본인의 이제 그러한 좀 뭔가 심화 학습, 깊은 학습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책을 멀리하면 노예의 삶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자본주의는 철저히 그 고대부터 내려온 그 뭐 로마 시대부터 해서 우리나라 뭐 어쨌든 뭐 고려든 뭐 조선이든 뭐 다 이런 노예 서로 뭐 양반과 종 뭐 이런 식으로 그 신분을 나눠서 이제 누군가는 이제 편하게 먹고 놀고 뭐 그러한 이제 뭔가 그 지배계층에 대한 그런 이데올로기들이 있죠. 그런 걸 알려면 이제 아무래도 역사도 봐야 되고 지금 사기열전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보고 있고 또 뭐 그러니까 2019년도나 20년도에 이제 그때 우리나라 경제가 또 안 좋았어요, 사실은.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나라를 진단했던 뭐 그러한 책들도 좀 보고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플랫폼 경제학 뭐 이런 것도 보고 뭐 하여튼 다양하게 책들을 많이 샀어요, 쓸데없이. 예, 그래갖고 좀 책들을 많이 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쉬면서 생각한 거는 어차피 제가 이제 이 유튜버를 해서 뭐 저한테 도움이 되고자 하는 부분도 있었고, 그런데 어느 순간 너무 이렇게 그 좀 올라갈 만한 종목들만 찾아 헤맨다는 게 왠지 그 먹이를 찾는 하이에나 같은 그런 뭔가 처절함? 그리고 제가 그거에 좀 지쳐간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이제 경기 순환론에서 이제 장세 순환론을 얘기할 건데, 장세가 이제 좀 있으면 기울어진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겠죠. 그리고 정말 심하면 뭐 경제공황, 대공황의 이상의 뭔가 그러한 그 심각한 경제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뭐 거의 어쨌든 경제 위기가 온다라는 거는 다 알 겁니다. 그건 이제 빚잔치의 성격을 갖게 될 거죠. 그거는 뭐 저도 쉬면서 뭐 KBS 같은데 이제 팬더믹 원이라고 해서 또 1, 2부로 해서 좋은 또 다큐멘터리 같은 걸 만들어서 보면 거기에도 다 해답이 나와 있어요. 어렴풋이 이제 앞으로 올 그런 팬더믹 원이 이후에 그러한 세계 현상에 대한 거를 간접적으로 얘기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들 같은 경우는 그런 거에 대비를 해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성인이고 또 나름대로 뭐 투자가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생각들을 했는데 아까 얘기하다 만 거를 다시 얘기하면은 결론적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한 달에 벌 수 있는 돈은 5월 달에 이제 그나마 조금 좀 저 커피 후원이 많이 들어왔어도 100만 원이 채 안 됐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저것 합치면 뭐 한 100, 한 2, 30만 원 그 정도 벌었고 그것도 이제 교회에 뭐 좀 있으면 이제 100만 원 헌금을 뭐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다 또 어머님 뭐 이렇게 친구분들 이렇게 모여서 좀 식사하시라고 또 선물도 드리고 뭐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쓴 돈만 해도 거의 한 뭐 100만 원 돈을 썼어요. 근데 뭐 그렇게 다 나갔죠. 근데 어쨌든 또 100만 원 정도를 더 해서 교회 헌금을 하려고 지금 또 빼내야 되는 상황이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돈이라는 게 뭐 그게 나가면 또 흐지부지 나가죠. 그렇죠. 그리고 저도 그동안 받은 것들이기 때문에 좀 베풀어야 되죠. 약간 수익이 났을 때. 그래서 그렇게 수익을 내서 쓰고 있고, 사실은 그렇게 해서 어차피 뭐 커피값을 받으려고 이렇게 뭐 자꾸 그렇게 너무 이렇게 종목을 쫓다 보니까 제 패턴도 그렇고 뭐 이게 좀 뭐랄까 잘못 얘기를 하면 아주 뭐 한 30% 갑자기 뭐 며칠 내로 폭락할 수 있는 그런 주식을 제가 폭탄을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주로 차트에 속는 거죠.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조금 이제 종목을 줄이고 거의 종목은 뭐 안 하는 날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어쩔 때 종목 하나를 그냥 이렇게 연구하는 뭐 그런 식으로 좀 하면서 약간은 힘을 빼겠습니다. 방송에서. 네, 그렇게 하고
방송은 우선 제가, 우선 뭐 요거 얘기하고 나중에 이제 방송을 어떻게 운영할지 그런 것도 다시 다 바꿨습니다. 얘기를 해드릴게요. 어차피 제가 결론적으로 요번 달에도 뭐 방송을 안 했어도 뭐 큰 저의 수입에 관련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어쨌든 유료 회원들이 주는 부분이 그나마 뭐 그래도 꾸준하고 그 부분을 좀 키워야 되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대략 한 50분이 조금 안 된, 어쨌든 50분 됐다가 뭐 한두 명 빠지고 그러는데 뭐 한 100명 정도까지 유료 회원을 만들어서 그러면 저한테 이제 제가 한 100명이 모이면 한 거의 70만 원? 이 정도 받나요? 그게 기반이 돼야지만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이렇게 뭐 간단하게 방송을 한다고 해도 100만 원은 받아야죠. 제가 아무리 인건비가 싸고 무능하다고 그래도 100만 원을 못 번다는 건 좀 제 자존심이 좀 너무 허락을 못 합니다. 차라리 그만두는 게 낫죠. 그래서 그만둘 생각도 많이 있었지만 어쨌든 저한테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렇게 정리하면서. 그래서 힘을 좀 빼고 어쨌든 그 100만 원의 가치가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한 달에 이제 뭔가 정보를 주고 그래야지만 저 역시도 그게 맞다고 봅니다. 자본주의에서는 기브 앤 테이크예요. 주는 만큼 받고 뭐 이런 겁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뭐 제 이런 방침이 싫으신 분들은 구독을 취소하시거나 그리고 나가시면 됩니다. 부잡진 않아요. 어쨌든 저도 이제 홍보를 좀 하게끔 그 멘션이나 뭐 여러 가지 이용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친구한테 자문을 얻어서 조금 홍보를 조금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제가 하는 스타일에 뭐 좀 마음에 들어서 더 뭐 괜히 뭐 이제 숨기면서 뭐 오징어 뭐 이런 거는 뭐 나중에 하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가능하면 그런 건 안 하고 이제는 조금 더 그 오픈된 상태로 하도록 하겠죠. 그렇지만 리딩 스타일은 절대 안 해요, 이제. 물론 뭐 종목을 여러 개 하는 것도 무의미합니다. 이제 상승장은 끝났어요. 그냥 어느 정도 그냥 그렇다고 봅니다. 그럼 이제 오늘 좀 경기 순환론에 대해서 지금 이 시점에서 좀 알아야 되길래 이거를 얘기하겠습니다. 원래 이것도 유료 회원만 할까 하다가 어, 오랫동안 그동안 기다려주신 구독자분들도 있어서 이렇게 정확하게 해드리는 건데 사실은 이런 부분도 굉장히 큰 부분이에요. 근데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공치사를 하고 싶지는 않고요. 하여튼 뭐 서로 공유하자는 뜻에서 제가 한번 이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경기는 순환을 해요. 뭔가 순환을 한다고요. 그렇죠? 경기가 확장됐다가 또 이렇게 축소되기도 하고, 그렇죠? 뭐 설비 투자했다가 다시 또 망하기도 하고 구조조정도 되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 경기 순환론에는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냐면, 주굴라 파동이라는 게 있어요. 주굴라 파동은 설비 투자를 많이 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경기가 호황일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 설비 투자의 포커스를 맞춘 거예요. 이걸 주굴라 파동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키친 파동, 키친이라는 분이 만드신 거예요. 아니라 이름이 키친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재고량 중심, 재고량이 늘어나면은 이제 그 뭔가 경기가 좋아지고 뭐 그런 거죠. 재고량이 늘어나서 만약에 자동차 회사에서 뭐 1000대를 만드나 100대를 만드나 그 어차피 쓰는 돈은 뭐 재고량을 더 갖고 가는 것 뿐이지 그 운영비나 이런 건 비슷하다는 거죠. 그랬을 때는 재고가 100대만 팔릴 것 같아서 100대를 만들어서 만약에 150대 주문이 와서 50대를 못 파는 것보다는 1000대를 만들어서 100대 팔고 또 50대 팔고 또 남은 걸 또 나중에 팔면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재고량은 변화가 되겠지만 그런 식으로 재고량이 많아서 뭐 못 파는 게 더 낫다. 뭐 이제 그런 거죠. 어차피 만드는 거는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들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키친 파동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쿠츠네츠 파동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건설 투자가 아무래도 뭔가 앞으로 뭐가 되면은 이제 건설 투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이게 아주 보수적인 고전적인 그런 이제 그 경기 순환론이에요. 그래서 건설 투자를 많이 하면 뭐 경기가 좋아진다. 뭐 이런 거죠. 뭐 근데 더 자세히 보시려면 이런 것도 깊이 있게 그 내용을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냥 간단하게만 써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콘트라 TF 파동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콘트라 TF라는 분이 만든 건데 이건 이제 이분이 그 대순환 이론, 대장기 사이클에 대해서 얘기한 건데 자본주의는 40에서 60년 주기로 장기 사이클이 존재한다. 이때 이 40에서 60년 사이의 장기 사이클은
뭐가 있냐면 이 새로운 산업 있죠. 뭐 휴대폰, 뭐 컴퓨터, 예? 인터넷,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자동차 나오고, 뭐 방직기 나오고, 막 이런 그런 큰 사이클이 40에서 60년 동안 이런 장기 사이클이 존재한다. 또는 신기술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새로운 산업과 신기술에 의해서 이 긴 사이클이 돌아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것도 뭐 이제 우주로 가는 게 또 사이클이 올 수도 있겠죠. 예. 그리고 뭐 지금 양자 물리학 같은 경우도 앞으로 비전이 밝죠. 예. 그런 것처럼 자본주의는 큰 사이클이 있다. 뭐 이런 걸 얘기한 게 이제 콘트라티예프예요. 이분이 파동을 얘기했죠. 그다음에 이제 사이클 속에 사이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웨슬리 미첼이라는 분이 했는데 경기 순환은 산업 국면과 투기 국면으로 구분된다. 뭐 이겁니다. 근데 이게 사이클 속의 사이클이 그나마 조금 맞기는 하죠. 경기 순환은 산업에 투자하고 그래서 산업 국면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 투기로 인해서 그 이상의 뭔가 이렇게 그런 게 일어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 다음에 뭐 투기 다음에 뭐죠? 예, 그 다음에 뭐 무슨 대대적인 구조조정이라든지 뭔가 그런 M&A, 뭔가 그러한 뭔가 불황이 온다는 거죠. 불황, 투기에 의해서. 뭐 요런 거, 요거는 좀 그나마 사이클 속의 사이클, 웨슬리, 미첼, 요거는 그나마 조금 요즘에 맞아 떨어지는 이론이기도 하죠. 그럼 이제 경기 순환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경기 순환 이론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식에는 이게 중요한데 장세 순환 이론이라고 해서 주식 시장의 순환 이론이 있어요. 요거는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머리에 박아둬야 돼요. 예. 그래서 장세 순환론은 뭐냐? 장세가 이렇게 그러니까 장세가 이렇게 쭉쭉 돈다는 거예요. 근데 장세는 네 가지 장세가 있어요. 자, 금융 장세가 있고요. 그다음에 실적 장세가 있고요. 그다음에 역금융 장세가 있고요. 그다음에 역실적 장세라는 요 사이클이 돌아요. 역실적 다음엔 다시 금융 장세가 이제 오겠죠. 그러면 이제 요거를 보기 전에 우리가 이제 이거요? 그 신한 뭐 부부장인가? 뭐 그분이 그 3프로나 이런 데 가서 많이 얘기하죠. 무슨 최건영인가 이건영인가 그 부장인가가 얘기하는 거 보면 항상 그 사람이 그 패드에 대해서 아주 얘기를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나도 패드에 대해서는 그 회의하고 그런 거 설명해 주는 걸 아주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방송을 많이 봤는데 이제 이 사이클 장세 순환을 봤을 때 지금 뭐냐면은 이 고성장과 저성장이 있고요. 고물가와 저물가라는 이러한 이제 그 뭔가 카테고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만약에 요 상황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요 상황. 고성장, 고물가, 고성장이면서 고물가인 여기에 있다고 봅시다. 여기에 있을 때는 주식은 오르고 채권은 떨어져요. 예, 그리고 원자재 가격은 올라갑니다. 당연하겠죠. 요건 이제 2005년부터 2007년 중국 경제가 그랬겠죠. 고성장 고물가, 예? 인플레이션, 원자재도 오르고 주식 주가도 올라가지만 채권, 그러니까 돈을 많이 경기가 좋으니까 빌릴 수 있으니까 채권 가격은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럼 이제 저성장 고물가일 경우는 또 언제냐? 요때는 이제 1970년대 주식 가격, 저성장이니까 주식 가격은 또 떨어지겠죠. 주식 가격은 떨어지고 채권 가격도 역시 떨어져요. 근데 원자재 가격은 오르죠. 예. 대안으로 해갖고 대안자산이라 인식, 요게 대안이 될 수 있다 이거지. 주식이나 이런 자산 그런 거보다. 그래갖고 요게 원자재 가격이 오릅니다. 여기 1970년대. 그 다음에 이제 고성장 저물가 바로 요때죠. 요때는 2017년으로 주식도 오르고 채권도 오르고 근데 이제 원자재 가격만 떨어져요. 원자재 가격만 떨어진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제 고성장, 성장인데 물가가 낮죠. 요거는 요때 왜 물가가 낮았죠? 고성장인데 중국에서 엄청나게 싸게 생산 공장을 해줬기 때문에 그랬죠. 이거를 미국과 다른 나라들이 엄청나게 한마디로 누렸죠. 그래서 주식도 오르고 채권도 올랐는데 예, 원자재 가격은 떨어졌죠. 저물가에서 중국에 의해서. 그렇다면 저성 저성장이면서 저물가 이게 바로 코로나 시기예요. 코로나 시기.
코로나 시기, 이런 시기가 왔다는 거지. 팬데믹, 거리두기하고 사람도 안 다니고, 이런 게 왔다. 2000년 3월에, 2020년 3월에. 이때는 이제 주식은 꽝, 주식도 꽝이에요. 주식도 폭락해요. 한때 폭락했죠? 그 다음에 채권, 채권도, 채권 가격은 올라가겠죠. 돈을 구하기 힘드니까. 그 다음에 원자재도 꽝이에요. 생산을 안 해요. 사람들이 안 돌아다니는데 뭘 생산해? 이것도 꽝이에요. 최악의 사이클일 때가 바로 코로나 시기예요. 그런데 주식은 폭락하고 채권은 상승하고 원자재 폭락, 원자재 가격 폭락하는 이 코로나 시기를 어떻게 했냐면 이 시기가 왔는데 그 버냉키라는 그 의장이 있죠. 예. 연준 의장이 있는데 이 사람이 2000년대 초부터 해서 2008년 결국 그 모기지 사태를 이 사람에 의해서 이제 돌파를 했는데 이 사람이 전형적인 그 1929년 이 대공황을 무척 연구하던 학자예요. 그래서 대공황 때는 이 사실은 이걸 빨리 벗어날 수 있었다. 어떻게? 양적 완화를 해서 돈을 무제한 풀면은 벗어날 수 있던 거를 너무 어렵게 장기간 끌고 간 거다 해가지고 그냥 헬리콥터로 막 살포하죠. 그 버냉키를 이어받아서 지금 또 뭐 연준의장 누구야 하여튼 그 저기랑 해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풀어들여서 지금 이렇게 쫙쫙 풀어들인 거 이쪽으로 쫙쫙 좀 이렇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쫙쫙 풀어들였어 이쪽으로 풀어들여서 지금 이게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지금. 고성장 저물가로 가는지 저성장 저물가로 가는지 고성장 저물가로 가는지 하여튼 돈을 막 뿌려댄 거야. 그게 바로 이 내용이라는 거예요. 패드. 금융장세학을 이제 장세대로 나와요. 돈으로 금융으로 패드가 개입을 해서 금리를 낮추고 엄청난 유동성 공급, 유동성이죠. 유통성이 아니라 유동성. 외국의 시장, 이건 엄밀히 따지면 외국이야, 외국이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금융장세가 온 거야. 그래서 우리도 주가가 막 올랐지, 금융장세. 어쨌든 돈이 들어오면서 자산 가치가 상승한 거지.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주식과 부동산이 폭등을 했다 이거지. 그래서 미국 형님도 사실은 지금 이게 어떻게 될지 모니터링 중이야. 엄밀히 얘기하면. 그래서 이렇게 돈을 쏟아부고 지금 계속 모니터링을 하잖아. 그래서 언제 금리를 올릴까? 막 이렇게 막 지네들끼리 맨날 모여서 대가리를 싸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미국 애들도 잘 몰라. 그렇죠. 미국 애들이 아는 거는 뭐가 하나 있냐면 어차피 나중에 금리를 올리고 해서 뿌려진 달러를 흡수를 하면 유동성을 흡수하면 미국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그게 달러의 그 21세기 최대 히트 상품인 달러를 기축통화 원유와 묶음으로써 그 페트로 달러라고 그러죠. 결제 수단을 원유로, 달러로 한 거죠. 원래 근본이 되었던 거를 그렇게 바꿔치기 하면서 미국 애들이 패권을 잡으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얘네는 그냥 땅 짚고 헤엄치고 자신의 부실을 외부로 돌리면서 인플레를 수출하고 그러면서 미국은 벗어나고 물론 미국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그러한 내부적인 기업 파산, 부실 기업의 파산과 실직자가 대량 나오는 건 어쩔 수 없다 이거지. 그렇지만 파산은 안 한다. 그러나 신흥국, 옛날에 2010년도에 그리스나 이런 남유럽인가요? 그쪽이? 하여튼 뭐 그쪽 사람들, 그쪽 나라들이 부도 위험이 갔던 것도 역시 미국이 이 페이퍼링, 돈을 빨아들이면서 그렇게 된 거였어요. 유동성을 흡수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중국이 2015년에 위험했고, 또 12년, 뭐 23년 이럴 때는 브라질이나 뭐 이런데 그쪽 남미 쪽 국가들이 또 아작이 났죠. 우리나라 뭐 그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어쨌든 얘네는 언젠가는 금리를 올려서 미국은 여기를 벗어날 거라는 거지. 그러면 딴 나라들은 신흥국들은 어디가 터질지 모른다는 거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른 나라들은 달러를 흡수되는 금리를 올리면,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점점 있다가 한 번에 팍팍 아웃되는 애들이 나온다 이거죠. 지금 금융장세를 지나갔어요. 이게 거의 이제 1년이 넘어서 1년 반 정도, 1년하고 3개월이 넘어가고 있죠. 그래서 이거에 의한 실적장세가 나오는 겁니다. 실적장세는 뭐죠? 이렇게 돈을 뿌려대니까, 이렇게 뿌려대니까
실적이 좋아지겠죠. 그죠? 그거에 의해서 돈을 사람들이 쓰고 그러니까. 그래서 소비가 늘고 기업 실적이 좋아진다. 그렇죠? 기업의 설비 투자가 늘어나겠죠. 그렇죠. 설비 투자 엄청 많이 했습니다. 반도체 장비 업체부터 뭐 2차 전지 업체들 계속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가고 있는 거 역시도 실적 장세를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실적 장세. 지금 다만 복병이 나온 건 뭐다? 여기 별표 하나 해놨죠. 예, 인플레. 복병인 인플레가 발생을 해서 이것 때문에 지금 사실은 금융장세가 1년 반 정도 간다 생각하면 실적 장세가 2023년까지, 2023년, 그렇죠? 그래서 2023년에까지 패드가 원래 안 올린다고 그랬죠. 2023년. 그런데 지금 인플레 복병 때문에 2023년까지 이 역금융 장세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역금융 장세는 뭐예요? 이렇게 돈이 많이 풀리다 보니까 이제 뭐야 실적이 좋아졌단 말이지. 그러면 이제 돈을 흡수한다는 거지. 너네 실적 팬데믹이 끝나면 바로 역실적 장세로 역금융 장세로 가야죠. 왜냐면 이제 돈을 빼야지. 이제 기업들이 살 놈은 살고 죽을 놈은 죽어야지. 이제는 뭐 거리두기를 안 할 테니까. 그래서 이제 재정을 줄이고 금리를 올리죠. 그렇죠. 금리 올리는 걸 그래서 미국의 금리 올리는 거를 매일 부러져라 외국에 나가서 뭐 한국은행 이렇게 나가 파견돼 있는 애들이 그런 거 보는 거 아닙니까? 페이퍼링 실시, 큰 손들이 주시장에서 채권 시장으로 돌아서죠. 그래서 채권 시장으로 돌아섭니다. 이때 되면 투자자에게 두려움을 주죠. 두려움을 줘요. 이때는 많이 빠지진 않아요. 하지만 두려움을 줘요. 두려움. 그래서 1차 폭락 후 재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이 역금융 장세입니다. 그래서 역금융 장세가 조만간 올 거예요. 역금융 장세가 조만간 와요. 그래서 지금 이제 2023년까지는 원래 이 페이퍼링이나 이런 걸 안 하기로 했지만 이 복병 인플레 이놈의 인플레가 문제야. 인플레를 잘못하면 다 이 판이 아사리판이 될 수 있거든. 인플레이션 이게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가면 미국도 컨트롤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미국도 머리에 쥐가 나는 거지. 이렇게 일찍 올 줄 몰랐는데 돈을 역대 사상 최대로 많이 풀었으니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금방 오기 때문에 금융장세가 만약에 1년 반 정도 만약에 이렇게 됐다면은 사실은 실적장세도 1년 반 정도 가야 되는데 지금 실적장세가 잘하면 6개월에서 최소한 1년 안에 끝날 수가 있다는 거죠. 1년. 길어야 1년. 그럼 바로 역금융장세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역금융장세부터는 주식이 다 빠진다. 빠지는데 개폭락은 아니다. 개폭락은 아니다. 근데 계속 빠진다. 그래서 금리를 만약에 미국이 연말에 올린다면 우리나라는 아우잖아. 우리나라는 미국 형님이 올리면 그 전에 올려야 돼. 그래서 가을쯤에 올리면 그때부터 주가는 서서히 빠진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또 부동산의 거품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페이퍼링이나 이런 거를 자산시장은 즉 부동산 시장보다 6개월 먼저 선행해서 빠져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주식시장은 좀 더 일찍 빠져야 된다라는. 그래서 결국 이 실적 장세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원래 좀 제대로 가면 비슷하게 가야 되는데 실적 장세가 기간이 짧을 것 같다. 기간이 굉장히 짧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금융 장세가 오면은 그렇게 돼서 금리 올리고 페이퍼링이에요. 수도꼭지 줄이고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이거에 의해서 이제 사람들이 쫄아갖고 이제 돈도 안 써. 그럼 집행을 미뤄. 그럼 이제 역실적 장세. 실적이 그 다음부터 반짝 올랐던 게 개판을 치는 거지. 사람들 돈도 없어. 대출 이자는 올라가. 집 대출 내야 돼. 또 금융비용 여태까지 뭐 한다고, 코인 한다고, 주식 한다고 막 뺐었던 거 다, 해야 되는데, 구조조정되고 기업은 한 40% 정도는 파산을 해야 되겠죠, 최소한. 그렇게 되면 결국 그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 아르바이트 자리도 없어. 결국은 실제 실적 악화가 확인되고 고가였던 주가의 실적은 실적보다 더 빨리 하락한다. 그러니까 개폭락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이제 역실적 장세가 끝나야 돼. 근데 역실적 장세는 빨라야 2024년이고 늦어지면 2025년 정도 이후에나 끝날 거다라는 게
일반적인 그 경기 순환을 보는 사람들의 시각이에요. 그래서 저도 2025년까지는 이제 최악의 뭔가 부동산과 주식, 이거는 이제 끝났다. 물론 개별주 재료가 있는 거는 그 시기에도 가겠지만 전체적인 주식장은 끝났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경기 침체, 설비 투자, 위축, 구조조정과 기업 매각이 활발해진다. 그러니까 이 사이클이 지금 역금융장세와 역실적장세가 지금 오고 있는데, 역금융장세도와 역보다는 역금융장세가 한 1년 반 정도 된다면 역실적장세는 한 2년에서 2년 반 정도 될 것 같다, 최소한. 그러면 2025년에, 그래서 이제 경매 대란을 생각했을 때 2022년부터 2023년 이때가, 그러니까 내년부터가 1차 경매 대란. 물론 지금도 서울부터 계속 그 아파트 가격은 안 떨어지만 경매는 계속 나옵니다. 서울도. 지방은 뭐 말할 거 없고. 그 다음에 2차 경매가 2020, 2024년, 뭐 2025년, 뭐 2023년, 2024년, 뭐 하여튼 요때가 이게 경매가 그 최고조로 오르면서 아마 아무도 안 살 거고, 아마 좀 이렇게 자살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부터 가정 파탄, 뭐, 또 1,000원짜리 이런 거, 뭐, 싼 거 있죠. 싼 게 아마 엄청 깔릴 겁니다. 통닭 5,000원짜리, 4,500원짜리 깔리고, 한 마리에. 그런 가게들이 망하면 그게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유통업적으로 봤을 때는 통닭 4,000원, 5,000원짜리들이 막 늘어나고, 생과일 주스 1,000원짜리들이 막 1,000원짜리, 900원짜리 늘어나고, 뭐 이렇게 김밥도 엄청 싼 게 나올 것 같아요. 그런 거랑 뭐 그런 게 싼 마케팅 있죠. 엄청 싼 마케팅. 걔네들이 많이 생기다가 반짝했다가 망하고 한 6개월 정도가 아마 그 다시 금융장세 돈을 풀어서 국가를 살리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그 종목은 세 종목만 볼게요. 예, 요게 좀 중요해서 좀 길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앞으로는 뭐 요번 달 월봉이 중요하죠, 코스피도. 예, 그 다음에 뭐 다시 그런 구체적인 건 얘기하고요. 아직까지 실적 장세예요. 실적 장세인데 역금융 장세와 역실적 장세를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네, 골든 센츄리라는 종목이 있죠. 예, 저는 아무래도 요즘에도 생각보다 사람들이 돈이 많지가 않아서 동전주들이 실적이 좋은 동전주들이 제 가격을 찾아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골든 센츄리를 계속 봤는데 한번 일봉을 보시면 계속 이렇게 횡보 구간이 길었죠. 생각보다 1차 상승 후에 횡보 구간이 길었는데 바짝 세웠죠. 그러면 요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선까지 요 고점을 우선 뚫어주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다시 뚫었다가 또 다시 눌렀다가 뭐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게 굉장히 좀 더디게 가요. 하지만 얘도 자리를 찾아서 갈 것 같습니다. 적어도 한 800원 이상은 갈 것 같아요. 물론 집회를 언젠가 갈 수 있겠는데 지금 스케줄로 봤을 때는 800원대 정도가 1차 매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 구간들이 이렇게 긴 구간들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바로바로 안 올립니다. 좀 지루하지만 좀 잘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주식 같은 경우 왜 그러냐면 이제 주봉상도 그렇지만 이제 월봉상 보시면 뭔가 하나 이렇게 좀 서야 될 시기가 오긴 왔어요. 이번 달에라도 이렇게 한번 어디까지든 서야 됩니다. 그래서 골든 센츄리 좋게 봅니다. 골든 센츄리였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한일단조라는 종목이 있어요. 차트 한번 보죠. 한일단조는 저거죠. 그 미사일 협정에서 그 우리가 탄두 제한 그런 거 없앴죠. 예, 그래서 그거 관련돼서 미사일 관련돼서 이제 회사가 기술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지금 1차 시세를 그때 줬어요. 그 다음에 눌림목에 오늘 갖다 뺐죠. 그럼 다시 이렇게 채우다가 다시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요 회사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독보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세를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보고 있고요. 주봉을 봐도 역시 시세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세가 그렇게 바로 끝날 것 같지는 않죠. 이렇게 보시면 이 가격대 정도는 어느 정도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이건 뚫어주겠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월봉을 보시면은 월봉 역시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뭐 아직 시세가 더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번 달 같은 경우 보시면은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죠? 다섯 개인데, 요번 달에 좀 길게 뽑아서 전 달보다 좀 긴 모양, 이런 모양이 나와주면 좋겠죠? 그래서, 위로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한번 얘기해 보는 겁니다. 이만큼 남아 있어요. 환일 단조였습니다. 그다음에 미래 ING를 한번 보죠. 미래 ING 같은 경우는 참 그렇죠. 근데 어쨌든 시세를 주려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시면은 똑같죠? 이렇게 일자 상승 후에 이렇게 라운딩 그리면서 이런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오늘 모양이 좀 좋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5일선을 잠깐 보시면 5일선이 약간 우상향으로 가다가 조금 이렇게 약간 꺾였죠? 요 부분이 이렇게 꺾였죠.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 이렇게 떨어진다면 또 5일선이 이렇게 밑으로 꺾이거든요. 예, 그러면 조금 여기까지 뭔가 열어둬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렇지만 아직은 5일선 위에 있고, 내일 또 올라준다면 또 5일선이 이렇게 꺾이다가 이렇게 올릴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내일이 중요하겠습니다. 내일 좀 강한 상승이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주봉을 봐도 역시, 주봉을 봤을 때는 이제 이 구간이 떠 있죠, 이 구간. 이렇게 보시면 이 구간이 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채워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긴 해요, 이 구간. 요 구간을 채우려면 내일 또 빠진다는 겁니다. 요 구간을 다는 안 채우고 어느 정도 채운 다음에 꼬리 달고 이렇게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요번 달엔 좀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미래 ING는 한번 저는 그냥 기다리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 뭐 싸게 들어가 있으니까 뭐 요번 주는 다음 주 중에 미래 ING만 정리해도 저는 성공한 겁니다. 예.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세 종목만 얘기하겠습니다. 물론 더 많은 종목을 얘기하고 싶지만 말을 아끼겠습니다. 굳이 뭐 얘기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다 사는 것도 아니고 뭐 도움이 그렇게 많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그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방송을 어떻게 할 건지 한번 잠깐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앞으로 방송 일자는 변경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독자분들을 위한 그 전체적인 방송은 월요일과 금요일만 방송을 하겠습니다. 수요일이나 뭐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는 그 커뮤니티 있죠. 제가 가끔 글 올리는 거. 그걸로 대체할게요. 뭐 어차피 방송을 하나, 커뮤니티에서 얘기하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렇게 월요일 날은 뭐 종목을 하나를 뭐 집중 분석해 준다던가. 그렇게 해서 아니면은 전반적인 그러한 뭐 이 이론이나 이런 걸 얘기해 드리고 금요일 같은 경우 그래도 좀 시세를 냈거나 좀 특징주 같은 거 그런 거를 조금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방송을 하고 뭐 종목을 막 뭔가 쫓아서 이거 갈 거예요 막 해서 뭔가 커피값을 받아내기 위해서 그런 모습은 좀 지양을 하겠습니다. 그런 모습은 좀 많이 없앨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유료 회원은 이제 수요일 아니면 일요일에 주마다 한 번씩 방송을 짧게씩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유료 회원용 방송을 수요일 날 한번 해보고요. 만약에 별로 그렇다 싶으면 일요일이라도 해서, 요때는 제가 조금은, 예, 직선적으로 전에 방송하던 스타일로 약간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약간, 조금 한정된 인원이 보기 때문에, 약간 직설적으로 얘기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제가 얘기한다고 다 매수를 하지는 않겠지만, 약간 직설적으로 얘기를 해서 조금은 다 대내적으로 못하는 얘기들도 조금씩 하겠습니다. 유료 회원들을 위한 거를 조금 강화시키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면 저는 방송을 할 거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맞아요. 네. 하여튼 뭐 여러분들이 뭐 건강상 문제 그런 것도 아니고요. 이게 좀 뭐든지 그 유튜브가 됐던 방송에 대한 그 기획 TV 이 실체를 보려면 밖에 떨어져서 봐야 되거든요. 그 밖에 떨어져서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고 그렇게 해야지만 제가 또 조금 편하게 오래 할 수도 있고 또 서로 윈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눈치껏 알아서 이제 딱 보셨을 때 본인들이 갖고 있는 종목들과 또 제가 가끔 이렇게 소개해주는 종목 중에 괜찮은 게 있으시면 좀 매수를 하셔서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만약에 뭐 아닌 것 같으면 패스하시면 되고요. 예,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방송 시간도 오늘은 조금 길었는데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